대부분의 오해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오태민 작가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치와 신뢰에 대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한 프로젝트. 오늘 깊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오늘은 오태민 작가 그리고 그가 시작한 아주 독특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비트모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바탕이 되는 철학, 또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 기술적인 특징들, 그리고 뭐랄까, 기존 암호화폐랑은 정말 다른 배포 방식, 경제 모델, 또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까지.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비트모빅이 뭐냐를 아는 걸 넘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왜를 이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철학적 질문에서 이게 다 시작된 건지, 왜 코인을 파는 방식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판매가 아니라 신뢰와 참여만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죠. 우선 이 프로젝트를 설계한 오태민 작가, 이분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연세대 경영학과 나오시고 지금 한양대 겸임교수, 오태버스 대표, 또 작가로도 활동 중이시고요. 2014년에 비트코인에 처음 접하고 한국대학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 강의를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기술 자체보다는 철학, 인문학, 이런 관점에서 화폐의 본질, 특히 비트코인이 뭘 의미하는지를 깊게 파고드신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비트코인 가치는 1억 넘을 것, 이 말도 그냥 가격 예측이 아니라 그 측정 불가능한 가치, 무량대수, 이런 개념 설명하려고 했던 비유였죠. 맞습니다. 그 접근 방식이 기술 구현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철학적인 의미, 여기에 더 집중하시는 편이죠. 그리고 그 고민의 중심에 2015년쯤에 던졌던 이 질문이 있었어요. 코인을 팔지 않고도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당시 암호화폐 시장 생각해보면 ICO 열풍 불고 좀 특이적인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코인 팔아서 자금 모으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신뢰, 그 자체, 그걸 기반으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 이걸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질문이었네요. 그렇죠.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치랑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실험에 더 가까운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게 바로 비트모빅 프로젝트로 이어진 거고요.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그 질문이 어떻게 진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건가요? 2018년에 구상을 시작하셨고 2019년 1월에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하드포크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드포크라는 게 특정 시점의 기존 블록체인 기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완전히 새로운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기술 설계나 역사 기록은 가져오되 완전히 별개의 네트워크랑 코인, 즉 모빅을 만든 거죠.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 새로 만든 코인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판매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차이군요. 대부분은 자금 모으려고 코인 파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겠다는 선언이니까요. 네, 그럼 돈은 어떻게 모으고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죠? 정말 그 질문, 코인 판매 없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가? 이걸 직접 증명해 보겠다는 좀 대담한 생각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요. 사실 비트코인 복제본에 가까워요. 2019년 1월 3일 비트코인 556만 7,600번째 블록 기준이고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 약 4년 주기의 반감기. 이런 핵심적인 건 다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설계했어요. 가장 최근에 반감기도 지났고 그래서 지금은 채굴 보상이 블록당 3.125 모빅으로 줄었죠. 기술 자체를 혁신했다기보다는 그 기술 위에서 돌아가는 경제 모델, 그리고 철학, 이걸 다르게 설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초기에 발행된 코인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비트코인도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채굴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비트모빅도 그럼 창시자가 꽤 많이 갖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하드포크 시점 이후에 채굴된 것 말고요. 초기에 약 1,470만 개 정도의 모빅이 발행됐고 이건 오태민 작가가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오 작가는 이 물량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팔지 않고 오직 비트모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 쓰겠다고 딱 선언을 했어요.
심지어 이 물량이 들어있는 15개 지갑 주소 있죠. 이걸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나 자금 흐름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공공재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정했다는 거군요. 와,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뭐랄까, 국가가 초기 자본을 가지고 공공 목표를 위해 쓰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 비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공공재는 나중에 설명드릴 생태계 확장 프로젝트나 뭐 장기 보상 시스템 이런 데 사용될 계획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비트코인 초기에 사토시가 가진 물량이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모빅은 그냥 암호화폐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 계약 모델에 기반한 프로젝트다. 이런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판매 없는 생태계 구축은 실제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공공재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참여하고 코인을 써야 의미가 생길 텐데요. 여기서 비트모빅이 가진 독특한 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무상 배포 방식이에요. 2022년 9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동안 400만 개 정도의 모빅을 약 4,500명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그냥 공짜로 막 준 게 아니고요. 특정한 행위를 요구했어요. 예를 들면 우태민 작가 책을 사거나 아니면 제휴된 카페에서 커피를 사면 그 영수증으로 모빅이 담긴 종이 지갑을 주는 식이었죠. 또는 뭐 관악산 같이 등반하기, 심지어 LA나 호주 같은 해외에서 열린 행사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아,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단순히 돈으로 코인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요. 참여자가 자기 시간, 노력, 어떨 땐 실제 경비까지 써가면서 코인을 얻게 만든 구조죠. 여기에는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쓰이느냐보다 어떻게 얻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우태민 작가의 핵심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은 걸 쉽게 빵원짜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설인 거죠. 노동이나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이군요. 그래서 이 방식이 실제로 좀 효과가 있었나요? 비트모빅 커뮤니티에서는요. 현재 모빅이 개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이걸 그 증거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초기 비용 0원에서 시작했는데 참여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쌓이면서 실질적인 시장 가치가 만들어졌다는 해석이죠. 물론 뭐 시장 가격이라는 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얻는 과정 자체가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공공재의 개념 그리고 노력을 통한 획득, 이 두 가지가 비트모빅을 떠받치는 초기 기둥이었네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 커뮤니티와 가치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비트모빅의 핵심 경제 모델인 세 가지 기둥이 등장합니다. 장기적인 신뢰와 참여를 구조화하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건 결국 앞서 말한 시간과 신뢰의 가치, 이걸 시스템으로 구현하려는 시도고요. 세 가지 기둥이라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첫 번째 기둥의 핵심은 사실 콘솔이라는 개념인데요. 근데 이 콘솔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락업, 그리고 고액권, 또 SBMB, 스테이블 비트모빅 이런 것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참여자들이 가진 모빅을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두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미래의 더 큰 가치, 즉 콘솔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아, 예치 시스템이군요. 보통 디파이에서 하는 스테이킹이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기능적으로는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지향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단순히 단기 이자 수익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예치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신뢰와 기여를 증명하는 수단, 이걸로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락업은 비교적 좀 큰 규모의 예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미 2차례 진행됐죠. 고액권은 10, 50, 100, 200모빅 이렇게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소액 참여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어요. 그리고 SBMB는 이 고액권 시스템을 토큰화한 건데 특히 해외 사용자들이나 초보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뭐랄까 디지털 다리 같은 역할입니다. 2025년 말까지 신청을 갔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길을 열어줘서 참여자들이 자기 모빅을 장기적으로 묶어두도록 유도하는 거네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향하는 최종 목적지, 콘솔은 정확히 뭔가요? 콘솔이 이 시스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락업, 고액권, SBMB 이런 걸 통해 애치된 모빅이 최종적으로 전환되는 형태인데요. 이게 만기가 무려 100년짜리 영구용 자산입니다. 이 콘솔을 가지고 있으면 100년 동안 매년 약 2.5% 정도 수준의 이자가 지급돼요. 모든 예치나 이자 지급 과정은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자동으로 운영되고요. 100년이요? 와,
정말 파격적인 기간인데요. 보통 사람의 일생을 훌쩍 넘어서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넘어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신뢰의 징표, 이걸로 콘솔을 설계한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요, 콘솔에서 나오는 이자는 별도 지갑으로 지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팔아서 현금화하더라도 원본 콘솔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장기 보유를 굉장히 강력하게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듣고 보니 단순히 코인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생태계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구조군요. 시간의 자산화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둥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콘솔 시스템이 바로 비트모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투입하고 그게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 이걸 만들려는 거죠. 코인 개수 자체보다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의 시간과 신뢰가 쌓였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시간 기반 가치 모델에 대해서 커뮤니티 반응은 좀 어떤가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초기에 무상으로 배포된 물량 약 400만 개 하고 앞으로 채굴된 물량 약 100만 개. 이걸 합치면 대략 500만 모비 정도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근데 분석에 따르면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미 락업이나 고액권 형태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약속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1, 2차 락업이랑 고액권 예치를 합쳐서 약 250만 개 이상, 그 정도 모빅이 이미 묶여 있다는 추산이죠. 이건 꽤 많은 참여자들이 단기 차익보다는 이 시스템의 장기적인 비전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반 이상이 장기 보유를 선택했다는 건 확실히 의미 있는 지표네요. 자, 그럼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이모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입니다. 이게 그냥 가격 올리기 이벤트가 아니고요. 신규 참여자 10만 명 유입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생태계 확장 전략입니다. 비트모빅의 두 번째 기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참여 방식이 또 독특해요. 특정 거래소 엘뱅크라는 곳에서 캠페인 시작일인 12월 1일 이후에 새로 구매한 이모빅으로만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엘뱅크에서 모빅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목표 가격 이상을 유지하면 보상이 단계적으로 2배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최종 목표 가격까지 유지가 되면 처음에 투자했던 이모빅을 더해서 62모빅을 보상으로 받아서 총 64모빅을 받게 되는 거죠. 특정 거래소 가격을 조건으로 내건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근데 판매 없는 철학과는 약간 결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단기적인 시장 부양에 너무 초점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없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신규 참여자 유입, 그리고 시장 안정성 테스트,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공재로 확보된 620만 모빅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새로 들어온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태계에 자리 잡고 장기적인 가치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죠. 물론 거래소 가격에 연동되니까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나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대규모 신규 유저 확보 전략이군요. 그럼 앞으로 계획된 또 다른 확장 전략은 없나요?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계획이 바로 고래 사냥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건 아닌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특정 시점 이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초기 사용자들, 그러니까 소위 비트코인 고래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신의 비트코인 보유 기록을 증명하고 그에 맞춰서 모빅을 청구, 클레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을 비트모빅 생태계로 끌어들이겠다는 거군요. 와, 이건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비트코인 초기 보유자들을 움직이게 만들 잠재력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 초기 물량 중에 소유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언노운 코인 문제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고 비트코인과의 연결고리를 더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업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아직 공개 안 된 세 번째 기둥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비트모빅이 기존 암호화폐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은 역시 무상 배포하고 공공재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은 초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코인을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과정에서 항상 증권법 관련된 규제 이슈에 걸릴 위험이 있죠. 근데 비트모빅은 코인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증권성 시비로부터 구조적으로 자유롭다는 강점을 가집니다. 투자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 그리고 참여, 여기에 기반한 모델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발행자가 가진 그 막대한 초기 물량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된 공공재로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소각할 계획이라는 점. 이것도 기존 프로젝트들과는 다른 신뢰 구조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발행자가 약속을 어기고 공공재를 몰래 팔려고 한다면 공개된 지갑 주소를 통해서 바로 들통날 거고, 이건 곧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겠죠. 즉,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발행자 자신에게도 가장 이익이 되는 구조를 설계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오태민 작가의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비트모빅은 기술 자체의 혁신보다는 가치란 무엇인가,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회 실험에 가깝습니다. 초기 자본 투입 없이 오직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으로 과연 의미 있는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고 유지될 수 있는가, 이걸 검증하려는 아주 대담한 시도죠.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져야만 가치가 있다는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셈이네요. 자, 오늘 이 비트모빅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디지털 시대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인정받는 방식에 대해 좀 더 다른 관점을 얻으셨나요? 특히 돈이 아닌 시간과 노력의 투입,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철학적인 믿음이 실제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곱씹어 볼 만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생각에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오늘은 오태민 작가의 코인을 팔지 않고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판매 대신 무상 배포와 참여, 개인 소유 대신 공공재를, 단기 이익 대신 시간의 가치를 내세운 아주 독특한 실험이었죠. 콘솔 시스템, 이모의 기적, 고래사냥 같은 흥미로운 전략들도 살펴봤고요. 오태민 작가의 또 다른 말, 비트코인은 공부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어떤 편견 없이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가 경고했듯이 지식이 상상력을 잃으면 그것은 종종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안한 피난처가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실험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시사하는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만 더 던져보겠습니다. 비트모빅은 본질적으로 비트코인 초기 가치 형성 과정에 그 미스테리 있잖아요. 아무런 보장 없이 시작된 코드가 어떻게 스스로 가치를 갖게 되었는가, 이걸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처음 가격이 발견되는 판매 과정 없이도 오직 참여자들의 공유된 신뢰와 투입된 시간과 노력만으로도 견고한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 이걸 증명하려는 거죠.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건 돈과 가치의 본질,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정당성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